숨만 쉬어도 이제 월세 나가고 막 이렇게 쭉쭉쭉 적자가 되잖아요. 나는 역시 자격이 안 되는데 망했다.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았어요. 마이너스 2억으로 그냥 끝낸 이 경험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새벽 6시쯤에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는 책 읽고 영업 관련한 책들 다 읽었죠. 그냥 뭐 그 서점에 있는 그냥 뭐 말하기, 기술, 화술, 뭐 심리, 영어, 비즈니스 막 이런 책들 다 쌓아두고 급했어요 진짜. 그래서 막 아침에 읽고 그날 바로 적용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전화가 2시간 걸렸으면 오늘은 무조건 1시간 40분이라도 걸리게 만들자. 그래서 막 조금씩 줄여나갔어요. 8개월 뒤에 어떻게 됐냐면 고객이 이제 제가 아무 연락도 안 해도 이제 줄을 서는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도 저한테 너 잘 될 거라고 해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래도 제가 저를 믿어줬던 게 제일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받아주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 21살 정도의 대학생이었었는데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약간 학점 교류 같은 걸 하러 왔거든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학생으로 있으면 이걸 앞지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당장 사회생활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학력이나 아니면 나이 조건을 안 가리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스타트업밖에 없었고, 제가 승무원을 막 면접을 보다가 외항사 한 곳을 붙었어요. 그래서 외항사 한 곳이랑 지금 제가 다녔던 스타트업이랑 거기는 이제 강연이나 토크쇼 이런 거를 막 만들어 가던 되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 유망한 그런 회사였었거든요. 그게 같이 붙었는데 이제 둘 중에 뭘 할까 하다가 이게 만약에 제가 승무원을 가면은 전성기가 딱 20대 하고 끝일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붙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비행기 안에서 막 이런 서비스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당연히 뭐 그게 맞는 사람 맞겠지만 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더 뭐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게 곡선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은 선택지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해가지고 빨리 사회생활 하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월급을 사실은 처음에는 안 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막 여기저기 그때 막 제가 대기업을 써가지고 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뭐 전 서류에서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는 뭐 200만 원 주니까 가야지, 여기는 160 주니까 안 가야지, 뭐 따질 게 없었고 월급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했고, 처음에는 한 번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직원들 앞에서 막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온갖 거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떨어졌어요.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제 메일을 보냈어요. 왜 떨어졌냐고. 그리고 붙을 때까지 다시 지원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보냈는데, 그땐 몰랐는데 제가 이제 작은 회사의 어떤 경영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또 회사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주는 직원이 있으면 다시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번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바로 실무 미팅하는 자리에 이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냥 진짜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고 실무 미팅하는 자리에 데려가서 저보고 어떤 역할을 하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옆에 앉혀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노트랑 막 다 꺼내서 막 회의록 시키지도 않는데 다 적고 나와가지고 그냥 뭐 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미팅의 아젠다는 이건 것 같은데 뭐 의사결정했을 때 장단점이 이건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시키지도 않고, 뭐 원래 엄청 인사이트 있는 내용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드리니까 그때 팀장님이 월요일 날까지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스 이러면서 너무 좋았죠 그때는. KTX에서 막 다시 불러서 올라갈 때 막 저는 어떻게 나를 어필할까 온갖 걸 다 준비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어필할 기회는 하나도 없었고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다? 네. 엄청 급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가릴 겨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어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데 80이면 진짜 큰 돈이었어요.
제가 그때 뭐 22살인가 그랬는데 22살이 용돈을 80만 원 받으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야 제가 예전에 80만 원 받았다가 이게 뭔가 스토리 라인이 잡히는데 그때는 행복했어요. 엄청. 그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다 보니까 이게 집 같은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막 항상 뭐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 아니면은 정말 삐까뻔쩍한 강남 아파트 옆에 있는 낡은 건물의 고시원 이런 곳에서 살아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막 저희 집에 못 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제 돈으로 제가 저를 막 먹여 살리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때는 어려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 누군가 욕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계속 달잖아요. 어려서 가능했다고. 지금 제가 뭐 누군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거나 나이가 조금 있거나 하면은 못할 텐데 그때는 저는 어렸고 제가 하는 일 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돈 받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막 가엽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 돈을 받으면서도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제가 뭔가 일을 하지 못하고 다 자기 몫을 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제가 제 몫을 못 하는 것 같을 때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괜찮았냐? 심지어 나중에 그게 뭐 80만 원, 뭐 120, 140, 160, 180 세금 떼고 다시 140, 160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거의 뭐 4, 5년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그 월급도 못 나올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막 겨울에는 현금이 안 좋아가지고 막 50%만 나오고 이제 0%만 나올 때도 있고 주변에서 경은아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호구처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조언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하는 게 좋다? 그때 당시에 그 하는 일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많이 가졌고 좀 돈이 자부심을 막 또 채워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물가 상승률보다 안 오르는 연봉 조금 뭐 한 달에 1, 20 더 받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정체성? 그 첫 번째 월급을 별로 못 받았던 회사에서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정체성이 이제 제가 앞전에 공동차업한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경영을 하면서 이제 배웠던 거고 맨 처음에 뭔가 이제 사회에서 일을 대하는 태도나 어쨌든 직장인 사회인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였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또 저 같았어요. 제가 유독 좀 계산을 못하고 그러긴 했는데 제 주변에 있었던 제 옆자리,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태도를 보여줬었고 100%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2명이라도 그런 태도였으면 전 그 2명 옆에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 좀 안 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선택한 선택지인데 사람들 막 회사 다니면은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여기 구멍가게고 빨리 탈출이 답이고 퇴사가 답이다 뭐 막 퇴사해라 이러면서도 다니고 있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선택한 조직이고 자기 선택인데 그 좀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 정말 별로인 회사면 나가야겠지만 저는 그래도 좋은 점이 좀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선택한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만 보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마케팅을 막 해야지 이건 아니었어요. 제가 전 회사에 있다가 이제 저도 깨달은 게 있었어요. 회사에 진짜 미래가 없겠다. 저는 항상 다닐 때 그래도 제가 그 회사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퇴사할 때 사원 넘버가 5번이었거든요. 근데 직원이 한 12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가서 직원이 그렇게 늘고 매출이 막 진짜 최고가 연매출 100억이었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막 고속 성장을 했었어요. 회사는 성장하지만 이제 직원들은 가난한 그런 전형적인 그런 회사였었는데 그 안에서 회사가 성장하는 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 많이 받지 못해도 그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 기여감이 너무 좋아서 막 다녔었는데 더 이상 회사가 성장할 것 같지 않다고 확신이 든 순간이 있었어요. 내부에서 막 횡령 문제 생기고 막 정말 우리 회사에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냥 너무 지저분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프리랜서 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프리랜서 일들을 하다가
프리랜서를 나오면 알게 돼요. 지금 직장인이신 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회사를 나오면 이 자본주의에서 자기 몸값이 어떤지 진짜 정확하게 가격표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월급보다 이제 많은 돈을 처음에 받게 되면서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저한테 의뢰하셨던 분들이 제가 회사 나왔다고 하니까 아, 나 회사 말고 너한테 의뢰할래 하면서 바로 막 일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약간 좀 뽕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 이제 잘하나 보다. 아, 나 좀 잘 나가나 보다. 이렇게 막 취해 있을 때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의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막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모아서 막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 프로젝트를 의뢰했던 클라이언트가 진짜 하루아침에 그냥 안 한다고 내일 당장 사무실에서 짐 빼서 이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저 혼자면은 괜찮은데 그때는 제가 같이 하자고 이전 회사에 제 후배들도 막 데려와서 팀을 꾸려놨었고 제 주변 친구도 데리고 와서 팀을 이미 꾸려놨고 이미 2달 동안 일을 한 상황인데 나가라고 하니까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럼 뭐 그 월급은 어떡할 것이며 그 다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짐 챙기러 왔는데 너무 쪽팔려서 얼굴을 못 보겠고 막 그래도 막 2달 동안 어떻게든 동거동락 했는데 뭐 밥이나 한번 먹자는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의뢰를 많이 받고 뭔가 갑들한테 선택을 많이 받는 을이 됐다고 해서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선택하는 저 자본가가 돼야겠다. 저한테 하루아침에 프로젝트 없겠다고 말했던 클라이언트 분이 사업가였거든요. 저도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을 해야겠다. 나도 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뭘로 사업을 할지는 몰랐어요. 뭘로 사업을 할지는 그냥 모르고 막 책 같은 거 엄청 보고 있다가 그때 이제 사업에 눈을 뜨게 해주는 이제 귀인분을 만나죠. 사실 마케팅이라는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케팅 기술만큼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시장을 엄청 타잖아요. 근데 마케팅 기술은 절대 시장을 타지 않거든요. 자기가 당장 판매할 수 있으니까, 현금을 바로바로 벌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동 창업을 하면은 이제 또 제가 마케팅과 더불어 경영까지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타 2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그런 부푼 꿈이었지만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이제 열었다 보니까 막 공부를 막 했어요. 그리고 막 어려워 보이는 그런 용어들이나 아니면 멋있어 보이는 것들, 뭐 로아스니, GA니, 퍼포먼스니, 뭐 대시보드 설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막 꽂혀 있다가 사실 본질을 놓친 거죠. 사실 그런 기술들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고객이라면 고객의 마음 혹은 고객이 이걸 샀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이 2~3배로 더 얻어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나?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나? 이게 훨씬 더 중요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좀 멋있어 보이는 것들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 이제 숨만 쉬어도 이제 월세 나가고 막 이렇게 쭉쭉쭉 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 막 이게 의사결정을 다 했었어요. 막 무엇을 팔아볼지 아니면은 채용도 그렇고 인사 결정도 그렇고 저 혼자 막 이게 다 했었는데 그런 결과가 이제 한 4개월인가 5개월 지났는데 절 부르시더라고요. 그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계좌가 그 마이너스 2억인데 혹시 알고 있냐?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요. 그 강남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카페였는데 대안이 있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 몰랐거든요. 그렇게까지 돈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업해서 삐끗한 거 한순간이구나. 대안도 없고 그리고 막 그래서 어버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했는데 저도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나는 역시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기회를 받아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렇게 회사가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은 귀신같이 눈치를 채거든요. 직원분들이 저를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경영자로서 이런 자질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 보니까 12명 분 정도 있었는데 진짜 여러 이유로 싹 나가고 한 2명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분도 남아준 게 아니라 언제 나갈지 각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서 막 요청을 했죠. 제발 어떻게든 다시 이제 올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제발 있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도 약간 어떤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내가 원래 저도 약간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이대로 그냥 도망쳐버리면은 다시는 사업 시작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죽기 직전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이 마이너스 2억으로 그냥 끝낸 이 경험 자체를. 그래서 진짜 죽이 되든 밤이 되든 돈을 더 버는 건 목표가 아니고 이 적자만이라도 뭔가 내 첫 경영의 결과만이라도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끝내자라는 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돈 넣고 이렇게 안 했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책임감이랑 이런 게 프레셔가 엄청 큰 상태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그 통신사별로 번호를 2개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KT, LG, U+, SKT 다 가서 제 명의로 이제 통신사별로 번호를 이렇게 2개씩 만들었어요. 총 6개 만들어서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다 이렇게 하고 그때 저희가 변호사 마케팅을 했었어가지고 대한 변호사협회에 들어가서 거기 나오는 이름들 싹 검색해서 연락처 찾을 수 있는 분들 다 찾아가지고 메일이든 카카오톡이든 전화번호든 다 해서 다 전화하고 메일 돌리고 하루에 딱 출근하면 그것부터 했었어요. 그렇게 왜 많이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전화를 하도 하니까 신고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번호가 다 블락블락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호 블락되면은 그냥 이럴 시간도 없고 그냥 바로 새 번호 또 만들어가지고 또 보내고 또 카카오톡 신고당해가지고 또 정지 먹고 그럼 또 만들어서 또 보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막 그냥 스팸처럼 안 보내고 저희가 조금 되게 막 기획을 해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 보내면 안 되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이상한 김 팀장이라는 유튜브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 해서 거기서 막 마케팅에 대해서 막 설명도 하고 변호사분들한테 이제 보내는 영상도 막 찍고 해서 나 그냥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 영상에 나오는 누구누군데 내가 직업병처럼 막 이렇게 보다가 너 블로그를 보고 정말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고 실제로 진짜 그분들 블로그 다 보고 다 바꿔서 써서 보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 하고 이제 미친 듯이 했죠. 근데 그게 하려면은 딱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보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녁에 보내면 진짜 스팸 같잖아요. 그래서 딱 도착해서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100개 보내자, 내일은 110개 보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막 물도 안 마시고 뭐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동안 다 날아가잖아요. 밥도 당연히 안 먹고 그때 무식하게 했어요. 그냥 무식하게 미친 듯이 맨날 이렇게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그렇게 한 명씩 이제 회신이 오면은 무조건 이제 전화해가지고 계약 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새벽 6시쯤에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는 책 읽고 왜냐면은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한 전화잖아요. 사실 그렇게 뿌려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든 계약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전화를 한 2시간 정도 해도 결국에 안 하는 거예요. 계약을. 그래서 무조건 계약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막 영업 관련한 책들 다 읽었죠. 그냥 뭐. 그 서점에 있는 그냥 뭐 말하기, 기술, 화술, 뭐 심리, 영어, 비즈니스 막 이런 책들 다 쌓아두고 급했어요, 진짜. 그래서 막 아침에 읽고 그날 바로 적용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전화가 2시간 걸렸으면 오늘은 무조건 1시간 40분이라도 걸리게 만들자. 해서 막 조금씩 줄여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시간, 1시간 40분, 1시간 반, 1시간 40분, 30분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나중에는 그게 8개월 뒤에 어떻게 됐냐면 고객이 이제 제가 아무 연락도 안 해도 이제 줄을 서는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진짜 마이너스에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는 미친 듯이 퇴짜 맞고 미친 듯이 전화하고 전화를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과정도 꽤 길었었고 받은 사람이 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약까지 하게 만드는데도 꽤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냥 어떻게 하지 사람이 줄을 서는구나. 그러고 나서 회사가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커터마감이 됐었고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본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이유가 제가 막 갑자기 엄청 말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었고, 제가 영업 전화를 싹 끊고 그냥 내가 진짜 변호사를 잘하겠다. 법리는 변호사님이 더 잘 알겠지만, 내가 이 의뢰인의 마음 심리만큼은 내가 진짜 잘 알아야겠다. 그래야지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대등하게 혹은 변호사님들이 저를 완전히 전문가로서 신뢰하게 만들어야겠다. 제가 뭐 법리를 더 잘한다고 변호사님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로 비비겠어요. 근데 이혼 사건을 찾는 의뢰인은 어떻고, 형사 사건을 찾는 의뢰인은 어떻고, 이거 정도는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계약이 좀 되고 나서부터 그 문제가 그거였어요. 이게 그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 자체가 괜찮아야 이제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여러 마케팅 기술로 갖다 붙여 봤는데 효과가 장기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본질부터 잡고 가야겠다 해서 영업 다 멈추고 신규 받는 것도 다 멈추고 그때부터 지금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정말 100% 그냥 무조건 재계약하게 만들어야겠다. 언제든 저희하고 계약 파기를 할 수 있게 조건을 다 바꿔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재계약하고 싶게 만들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평생 영업전화만 돌려야 되는 운명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전부 다 멈추고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직원들이 되게 저 많이 웃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변호사 마케팅이니까 의뢰인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부스 들어가서 아침부터 제가 담당한 변호사님이랑 같은 선택지에 있을 것 같은 변호사님들 있잖아요. 검색했을 때 아래 위로 나온 변호사님들 다 전화해서 하루는 뭐 이혼을 원하는 여자가 됐다가 하루는 사기 피해 당한 사람이 됐다가 변호사님들한테 상담 문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진짜로 의뢰인 입장이 돼서. 그래서 그 상대방 변호사님이 혹은 사무장님이 무슨 대답을 했을 때 가장 의뢰인이 신뢰가 가고 그리고 내가 의뢰인이면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좋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싫고 이런 것들을 진짜 밥 먹고 그것만 미친 듯이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혼 상담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중요하구나. 혹은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너 지금 진짜 큰일 났다 하면서 혼내듯이 위협하는 게 중요하구나. 혹은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자존감을 살려주는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은 되게 영상이다 보니까 엄청 크게 말하는데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의뢰인 입장이 돼서 제가 고객 입장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감정이입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교육 자료를 다 만들었죠. 그래서 직원분들 다 모아놓고 앞으로 이 키워드의 전략들을 다 세워줬어요. 막 회생 파산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 지역도 만약에 변호사분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면 어떻게 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변호사가 어디 지역에 어떤 연차에 어떤 사건을 하더라도 그냥 모든 승리 전략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막 그냥 서울 지역 의뢰인도 대봤다가 광주 지역 의뢰인도 대봤다가 제주도도 대봤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의뢰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객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쫙 정리하고 그때부터 그냥 막 사람들이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막 영업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안 나가고 근데 막 영원에서부터 시작했었던 변호사님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월 1억 했어요. 아니면은 저 개인 사무소를 하다가 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변호사님들 2명 더 들여가지고 법무법인으로 확장했어요 하는
후기들이 막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후기들 나온 거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유튜브에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 선순환 사이클을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업 전화 하나도 안 했죠. 그냥 그때부터는 저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수를 정해뒀었거든요. 이게 퀄리티, 한 번에 많이 맡으면은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딱 지역마다 한 곳 혹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업체 몇 개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어가지고 막 많이 들어온다 해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기 예약 걸어주시고 그럼 대기 예약이 걸려있으니까 기존 고객님들은 더 또 안 빠져나가시고 이랬었죠. 제가 딱 그 적자 2억 됐다라는 말을 그 해에 그 해 연초에 들었었는데 이거 다 갚았다는 말을 10월인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해 10월 달에. 그래가지고 막 그때 같이 남았던 2명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2명 중에 1명이랑 막 울고 그랬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나중에 김경원 팀장님 막 자서전 같은 거 쓰면 자기가 증언해 주겠다고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다고 나중에 자기가 증언해 주겠다고 막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안 믿겠어요.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월 1억까지 갔던 게 블로그 마케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사가 월 1억이 이제 달성을 하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재계약이 목표였다고. 그때 재계약률이 97점 몇 프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번 달에 1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또 1억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고 다음 달에도 무조건 1억, 그 다음 달에도 1억, 그 다음 달에 1억. 그리고 여기서 쿼터만 더 우리가 받으면 2억 되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됐을 때 이게 직원 교육이 제일 문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아까 전에 막 다 앉혀놓고 막 어떤 사건이 이렇게 다 교육시켰다 했잖아요.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직원 교육도 좀 자동화 시켜놓고 싶어서 지금처럼 클래스 원원이 거대한 플랫폼이 아닐 때 이제 들어갔던 거죠. 아, 여기다가 일단 올려두면은 뭔가 직원분들이 봤을 때 우리 회사의 위상도 더 살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직원분들 교육 자동화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너무 잘 된 거고 회사가 잘 되는 시기랑 제 강의가 잘 됐던 시기랑 거의 겹쳤어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직장인일 때도 경영을 할 때도 그냥 같이 일하는 분들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 분들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이제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클라이언트 분들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의 그런 마음을 얻는 일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맞춰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일하는 곳에서 자기 자존감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치지 않게 함께 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막 제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저 막 마음도 급하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제 마음을 좀 상처받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그냥 적자 났을 때 제일 힘들었죠. 솔직히 말해서. 네. 다 호사스러운 말이에요, 사실. 다른 건 다 호사스러운 말이고 여기서 적자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걸요? 그냥 성장이고 나발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그리고 뭐 아무도 주변에서 그렇게 빨리 막 8개월 만에 막 이렇게 뭐 저 빚도 갚고 회사도 월 1억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아무도 안 그랬거든요. 누가 그러겠어요. 마케팅 이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8개월 만에 막 2억에서 뭐 2억 갚고 그러고 나서 월 1억 자동화 시스템까지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걸 해야겠다는 동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내가 마이너스를 만들었다. 빨리 플러스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막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오로지 저의 그런 부담감? 그 책임감이 그쵸. 그러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잘 됐던 그 회사도 잘 나가고 그 제 강의도 잘 됐던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정신과를 가게 돼요. 이게 엄청난 얼마나 프레셔가 심했겠어요, 저 스스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무도 외부에서 프레셔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프레셔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제가 저의 그런 압박감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거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너무 큰 중압감을 견뎠고 그리고 그 중압감에서 풀려났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저랑 되게 긴밀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이제 간부로 2명을 앉혀놨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다 이제 돌아가고 회사도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없어도 진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새 너무 바쁘셨던 것 같다고. 그래서 혼자 집 들어가는 길에 이제 그때부터 약간 막 생각하면 뿌듯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난 허무함과 그러니까 막 약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보니까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면 안 된다고. 출근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냥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심장이 쪼여오고 이 증상을 계속 느끼면서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든 월 1억 왔으니까 또 직원분들만 잘 교육해서 쿼터 열면은 월 2억도 금방이고 월 3억 하고 10억 하고 업계 1위 찍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부풀어서 그 다음날 또 사무실을 갔는데 막 손이 떨리고 막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거의 약 한두 개만 먹어도 많이 먹는 건데 그때 막 거의 14개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끊었고 한 딱 1년 정도 먹고 원래 약 끊기 되게 어려운데 지금 아예 안 먹어요. 안 먹은 지 한 1년 반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 먹고 이렇게 하던 시기 진짜 힘들었죠. 그때 회사 이제 이렇게 1억까지 갔던 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1억 이후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평범한 사람이 그런 걸 겪게 됐을 때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온도가 있대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릇일 때 돈이 오면은 이제 데인다고 하더라고요. 불에 데이듯이.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회사도 잘 되고 강의도 잘 되고 둘 다 자동화를 시켜놨으니까 진짜 일하지 않아도 막 통장에 돈이 꽂히고 누가 들으면은 되게 막 와 좋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마음이 항상 개발도상국 같은 마음으로 전시상으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졌을 때 막 미칠 것 같았어요. 그 허무함에서 빠져나오기가 꽤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도 사실 너무 사랑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사무실에만 가면 그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미칠 것 같은데 그거 출근해 보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도 안 되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욕심인 것 같다 해서 이제 내려놓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를 나왔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나왔는데 2번째 사업해야지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저 클래스 101이 계속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클래스 101 속 저는 계속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많이 쌓였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항상 판매 탑 랭킹 안에 있었거든요. 제가 한 침대에 누워서 약 먹으면서 아리아리 할 때도 그 친구는 열심히 저를 판매를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많이 쌓여서 그 수강생분들이 막 이제 뭐 자기들끼리 포스팅 챌린지도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보다가 그냥 무료로 코칭 좀 해주자, 몇 분 뽑아서 코칭 좀 해주자 해서 그 이벤트 같은 거 열어서 거기 우승자분한테 막 무료로 코칭 같은 걸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달라, 또 해달라 해서 막 또 하고 막 또 하고 이러다가 유료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또 바로 하루 만에 바로 마감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뭐 유료로 했을 때 들어오셨던 분들이 무료 이벤트 우승자로서 한번 받아봤던 분들이 다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분들이랑 진짜 신기한 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개인 코칭 받으면서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정말로 막 월에 160만 원 받으면서 울릉도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강남에서 월 2억씩 버는 사업가가 됐고
또 한 분은 막 구독자 200명의 유튜버였는데 지금은 실버 버튼을 앞두고 있는 유튜버가 됐고 1년 반 정도 함께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무료 이벤트 할 때 오셨던 분들 2년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 한 번도 저랑 이제 해지 안 하고 쭉 같이. 근데 이게 많이 쌓여가지고 제 유튜브에 막 이제 수강생 후기 같은 거를 한 번씩 올리는데 인터뷰 하거든요. 그래서 다 왜 그런지 모르는 게 되게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 이거 잘하나 보다. 이제는 이쪽으로 좀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코칭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적자 났을 때, 그리고 직원분들 전부 다 나갔을 때, 원래는 회사에서 이제 그만하자고 했었어요. 폐업하자고. 그 얘기했을 때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한 달만 딱 해보고 하자. 이렇게 한 달 안에 내가 얼마를 입금시키겠다.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하던가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이제 도망치지 않고 제가 해보겠다고 했던 거. 어쨌든 그 레이스를 달려봤던 거.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도 저한테 너 잘 될 거라고 해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상한 마케팅 그때 또, 그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막,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러기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그래도 제가 저를 믿어줬던 게 제일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 또 그런 기회를 또 가질 수 있게 해줬던 대표님도 되게 감사하고, 지금은 제가 혼자 대표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막 대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마케팅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 마케팅이라는 걸로 제 인생이 변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재밌어하고 또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들어오고 또 제가 대표가 된 것뿐인데, 제 첫 번째 대표님과 만났던 모든 대표님들 다 생각해보면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배운 점이 너무 많고 고마운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맨날 전화했을 때? 그때 전화했을 때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금보다 한 10kg가 덜 나갔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은 진짜 뼈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출근하자마자 딱 새벽에는 책 보고, 그리고 바로 전화하기 시작하고, 카톡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마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업무 시간 중에는 카톡을 보내면은 너무 스팸이니까. 근데 메일은 밤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에 하루에 할당량이 매일 200개 보내는 거면은 혼자서 막 200개 보내고, 왜냐면 직원분들은 퇴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저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메일 창을 거의 4개씩 켜놓고 복붙 해가지고 막 써서 막 계속 보내고, 그렇게 하면 거의 새벽 1시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그때 처음 밥 먹고, 그리고 다시 자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뭐 전화를 막 받아도 계약도 안 되고 하니까 미칠 것 같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거기서 막 문간 발들여 놓기를 해라 막 이런 것 있잖아요, 설득의 심리학에. 그래서 문간 발들여 놓기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막 어떻게 말해요? 뭘 준다고 할까? 무료로 뭐 진단을 해준다고 할까? 아니면은 다른 경쟁 지역 번호다 보면은 그 지도에 그게 보이거든요. 사무실 바로 앞에 어떤 사무실이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A 사무실 있고 B 사무실이면은 야, 나 B 사무실에서 어제 전화 왔었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 전화 좀 받아달라고 처음에 엄청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문 두드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간도 없고. 첫 번째 사람이 진짜 급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읽으면은 안 되는 것 같고,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목표 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책을 사실 다 볼 필요 없잖아요. 100페이지가 힘들면 30페이지, 30페이지가 힘들면 맨 첫 번째 한 페이지만이라도 그냥 무조건 봤어요. 그렇게 봐야지 이 책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나 없나 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그 목표 되게 많이 세워봤거든요. 1번, 오늘은 무슨 책 완독.
절대 안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세웠었어요. 그냥 238페이지 읽기. 그냥 그거 한 페이지 하나만 읽는 거. 한 페이지만 읽자 시작하기가 쉬워지잖아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무엇을 개선하자. 이런 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저랑 동기인 게, 저도 PDS 다이어리 쓰거든요. 예전부터 되게 일기를 많이 썼었는데 이거를 약간 비주얼화 해주잖아요. 시간의 단위를 눈으로 보이게 해주잖아요. 그 하루의 시간 단위를.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이제 하는 부분을 뭐 매번 기록을 하고, 자기 시간의 쓰임도 기록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얘기도 하는 것도 하나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음성을 뭐 녹음을 해두거나 짧게 5줄이라도 이제 써놓는 거. 그리고 그 써놓는 거를 5줄을 내 메모장에 쓰면은 1줄도 안 쓰는데, 어딘가에 가서 다른 사람도 5줄 올리는 거 보고 나도 내 5줄 올리는 거가 진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그런 거죠. 그냥 막 흘려보내면서 사는 사람이랑 누적시키면서 사는 사람의 차이일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기억의 망각곡선 자체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기록하며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그래프를 떨어뜨리지 않고, 떨어뜨리려 하면 높이고 떨어뜨리려고 하면 높이고 하니까 이 사람의 그 인생의 누적 곡선은 이제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 이제 올리면서 이렇게 우상향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록이라는, 하루 5줄이라도 기록하는 그 습관 하나로. 체력 관리 망한 사람이 체력 관리 얘기하는 거 너무 죄송한데, 근데 그때는 망했고 지금은 잘하죠. 지금은 플룸이라는 회사를 하고 나서 고객의 눈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는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소득 차이나 수익 차이는, 저 개인 소득은 사실 플루미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한 마케팅은 되게 짧고 강력했고, 플루미는 그냥 계속 쭉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가릴 수 있었던 이유가, 시간 관리, 이게 의사결정의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하루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보낼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싸움인데, 이상한 마케팅 때 40시간도 정말 부족했던 이유는, 제가 모르니까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다 찾아보고 해야 되니까 이게 많이 걸렸고, 그리고 그거를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다가 새벽 1시에 한 끼 먹고 잤다고 하는데 그게 체력 관리가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고, 저는 제가 그때 제 마음 관리도 진짜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후두려 패가지고 채찍질해서 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해야 된다. 왜냐면 매주 금요일마다 목표치가 있었고, 그 금요일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목요일, 수요일 목표치가 있었고, 그 수요일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월요일, 화요일 목표치가 있었으니까 그냥 맨날 그거 관리를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때 시간 관리 어떻게 했냐고 보면은 그 타이머라는 게 있거든요. 그 PDS 다이어리라고도 약간 연결되는데, 저는 시간을 비주얼화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PDS 다이어리 네모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채우거나, 혹은 제가 사용했던 타이머의 시간 비율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봤을 때야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냥 타이머나, 혹은 타이머도 숫자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포션이 줄어드는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화 돼야 돼요. 이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거 쓸 때 뭐뭐 하기, 투두 리스트로 안 하고 그냥 항상 블럭이 없어지는 형태로 그냥 비주얼화해서 오늘 하루에 뭔가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항상 시간 관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쫓겨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 관리. 저는 진짜 지금 47분이니까 5분만 쉬고 52분에 모입시다. 맨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1분, 2분 단위로 쓰게 돼요. 왜냐면 타이머를 쓰면은 1분도 이만큼이거든요. 그 1분을 이제 놓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까 너무 수험생 같다. 근데 그때는 시간이 돈이었었고, 너무 저도 초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원래 그거 알아요? 이제 초보일수록 시간이 없는 거? 초보일수록 시간 관리해야 되고, 초보일수록 시간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막 자기 관리 잘하고 막 시간을 분초로 다퉈 쓰는 게 뭔가 전문가 같아 보이는데, 지나고 보니 그건 아마추어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고수가 되면 그만큼 분초를 다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요령이 없었을 때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도 한 번의 회사를 이렇게 키워보고 뭔가 개인의 어떤 뭐 강의 컨텐츠로 수익도 많이 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업해서 또 그만큼의 수익이 2개월 만에 바로 그때 입금됐던 게 1억 6천인가 그랬거든요.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뭐 계속 그렇게 벌지는 못했지만 그러고 나서 딱 1년 지났는데 제 수강생들이 이제 1, 2억을 버는 거예요, 월에. 근데 이거를 계속 연결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조금 내가 아는 게 조금 그래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드니까 지금은 시간이 넉넉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자신감이 생겨서 조금 괜찮아졌어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뭔가를 도전할 때 시간이 진짜 없어요. 막 바빠 죽겠어요. 근데 이게 초반 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이 진짜 급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읽으면은 안 되는 것 같고,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목표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책을 사실 다 볼 필요 없잖아요. 저는 보고 딱 100페이지만 거의 봤어요. 100페이지 안에 거의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100페이지가 힘들면 30페이지, 30페이지가 힘들면 맨 첫 번째 한 페이지만이라도 그냥 무조건 봤어요. 그렇게 봐야지 이 책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나 없나 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한 권을 차서 뭐 완독하기 이렇게 목표 세우면 완전 망하는 것 같아. 저도 처음에 그 목표 되게 많이 세워봤거든요. 뭐 1번 뭐 오늘은 뭐 무슨 책 완독 절대 안 되고, 막 나중에는 이렇게 세웠었어요. 그냥 238페이지 읽기, 그냥 그거 한 페이지 하나만 읽는 거.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은 사실상 시작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더 읽게 되고, 저는 되게 쪼개서 읽었어요. 그냥 딱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만 읽자, 아니면은 뭐 내가 이 책을 읽고 무엇을 개선하자, 그냥 이런 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독서를 위한 독서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무언가를 확실하게 개선시키고 싶은 게 명확해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 부분만 하이라이트 쳐져서 제 눈에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딱 한 페이지만 읽자 해서 책 읽는 습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직원분들 인사제도를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했을 때도 제가 계속 전화가 끊기는 포인트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뭐 비용 설명을 할 때 항상 전화가 끊겼어 하면은 프라이싱 책이나 뭐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그런 책들 보면서 비용 설명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이게 와닿을까에 대해서 그 퀘스천 마크로 이제 읽으니까 모든 내용이 거기에 맞춰서 다 해석이 되고 필요 없는 부분 바로 제낄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 퀘스천 마크에 오케이가 됐으면은, 정답이 나왔으면 전 그 책 그냥 덮었어요. 그리고 다른 퀘스천 마크가 생겼을 때 다시 펼쳤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제 물음표를 가지고 책을 되게 여러 번 N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코칭 수강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뭐 지금 누구님의 고민을 들어보아 하니 이 책을 지금 읽고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저 그 책 그때 읽었었어요 하면은 지금 읽으면 또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지금 읽으면 무조건 달라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명확한 질문을 가지고 명확한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고 그 하나의 질문에 대답이 되면 그냥 바로 덮기, 그리고 다른 질문이 생겼을 때 또 그 책을 펼치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전 무조건 약간 선언하기 무조건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작년에는 NFT 막 열풍이 불 때 나도 NFT를 민팅해봐야겠다, 공부해봐야겠다 하면은 선언하기를 해버리고 같이 NFT 공부하고 발행까지 해볼 사람 모아서 실제로 발행까지, 그거 안 하면은 끝을 안 내는 수준으로 네, 무조건 실행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실행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저도 그래서 제 카페에서 수강생들 데리고 챌린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목표가 있으면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가장 작은 단위로 선언하고 같이. 그래서 카페에서도 무조건 아침, 오전 11시까지 무조건 선언하게 만들어요.
선언해서 오픈 카톡방에 다 올려라 한 다음에 자정까지 그 선언한 거를 지킨 걸 인증해서 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스텝이 체크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오래 못 가요.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못 하더라고요. 중간에 온갖 합리적인 이유를 다 대서 중간에 그만해버리더라고요. 행동력? 제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갤럽 감정 검사 했는데, 그러니까 행동이 1번이었어요. 제가 행동이 진짜 강점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행동하고, 약간 뭐 절친, 그리고 최적화,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이랬는데, 저는 무조건 행동을 시작하고 최적의 효율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옆에 절친, 주변 사람과 함께 하는 거를 항상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 사람을 이제 혼자 뭐 이기적으로 막 나 혼자 각자 도생이야 이런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함께 할 사람들을 잘 찾아 들어가서 무조건 행동하고 내가 행동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더 행동하게 만들고 내가 좀 지칠 땐 다른 사람 행동하는 거 보고 또 나도 가고 그거를 이제 계속 최적의 효율화 방향으로 찾아 나가는 그 3권 분립 시스템 그게 제일 강점인 것 같아요. 그 다른 분들도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주변에 그래도 친구 한 명은 있잖아요. 그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사실. 친구 한 명 혹은 요새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정보 너무 찾기 쉽잖아요. 아무 카페나 들어가도 무료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뭐 진짜 찾을 데가 없으면 저희 카페라도 오세요. 무료 챌린지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하루에 5줄이라도 쓰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쉬운 그 변화의 기초를 한번 쌓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자기 부동산이 맞아 하면 부동산 해도 되고 뭐 자기는 뭐 이거 말고 뭐 그 사진이 맞아 하면 사진 해도 되고 처음에 이제 시도를 무조건 다른 사람하고 그 시도하는 곳에 가서 최적의 효율로 자기가 변화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방법으로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사회나 회사에서 평가가 어떻든 간에 그거에 자기의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고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다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존재 가치는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무한인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누가 80만 원 받고 그 80만 원도 제대로 못 받던 사람이 막 그때 제 꿈이 연봉 5천만 원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월에 그 이상도 버니까 그 누가 말해줬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제가 저를 그렇게 믿어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자기 그릇을 키우는 거에 그냥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명확한 목표. 언제 안에 이걸 다 갚아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어쨌든 메이크업 하고 싶은 그러니까 다시 돌려놓고 싶은 그런 마이너스 된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매일매일에 어쨌든 매일매일 제가 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는 항상 금요일마다 제 매출을 확인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월마다 그거를 전체 공개된 장소에서 보고를 했었어야 됐고 그러려면은 그 매주 금요일에 역산해서 뭐 목요일까지의 목표, 수요일까지의 목표, 그 수요일을 만들기 위한 월요일, 화요일의 목표 그리고 이 월요일을 세팅하기 위한 토요일, 일요일의 목표 항상 있었어요. 무한 굴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구체적이고 비주얼라이징 된 목표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운동 같은 것도 크로스핏 같은 거 막 그때 했었는데 그게 뭐가 좋냐면은 그 타임이 이렇게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타임이 줄어드는 동안 무조건 이제 그 타임 안에 다 하고 이제 잘하는 사람이 먼저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딱 처음 갔는데 당연히 제가 제일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들 다 끝내고 앉아가지고 제 거를 다 같이 막 세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고 할 때. 그래서 막 11, 12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응원해 주는데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두 번째 딱 갔을 때 오늘은 절대 꼴찌는 안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원래는 막 힘들어도 막 했는데 이게 막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실력이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공개적인 장소에 자기를 평가받고 좀 피드백 받는 자리에 자기를 좀 배치를 많이 하는 게 숨겨진 잠재력을 좀 나오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사원 마케팅 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매주 금요일 그리고
매달 마지막 날 공개적으로 피드백을 되게 받았었어요. 그냥 싫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가서 나 잘하고 있다. 자랑하러 간다는 느낌으로. 네. 그 자리에 가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항상 그런 공개적으로 피드백 받는 거. 운동을 할 때도 공개적으로 약간 피드백을 받으면, 원래 운동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거기 가니까 막 이게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앞에서 할 수 있어 하면서 응원해주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엄청. 근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좀 상위권에 들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공개적으로 피드백 받는 자리에 계속 자기를 넣는 게 진짜 없던 잠재력도 막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싫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직원이면은 그 회사에서 안 하면 제가 손들고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직원분 뭔가 싫어할 수 있는, 저는 저희 직원분들은 그걸 요청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역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냥 그게 아니면 동기부여가 잘 이제 오래 가지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내적 동기부여를 유지시키는 건데, 내적 동기부여가 유지되려면 데드라인과 뭔가 그 데드라인 안에 해야 되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인 프레셔 안에 이제 나를 넣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유지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행동을 계속 하려고 했을 때 딱 세 가지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인센티브인데, 첫 번째가 이제 도덕적 인센티브, 경제적 인센티브, 마지막에 사회적 인센티브인데, 이거 세 개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사회적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요. 원래 경제적 인센티브는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내가 너 이번에 시험 1등하면 핸드폰 사줄게 라는 말로 그 친구를 공부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친구가 다음 시험에도 공부하고 그 다음 시험에도 공부하게 만드는 건 한 번 1등을 해봤기 때문에 주변에서 주어지는, 야 쟤는 공부 잘하는 애야, 어디 뭐 갔을 때 우리 엄마 얘 우리 반 1등이야, 너는 공부 잘하는 애잖아 라는 사회적인 인센티브가 그 친구를 계속 공부하게 만들거든요. 연구 결과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인센티브 중에 사회적 인센티브를 스스로한테 계속 부여받게 해야지 그게 계속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좀 이런 사회적 인센티브를 계속 받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프레셔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도 그 안에서 해내서 사회적 인센티브를 받을 걸 좀 믿어주니까, 저 스스로한테. 여기 촬영하러 온 것도 저한테 사회적 인센티브예요. 뭔가 잘하고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채널이니까. 그냥 그 맨 처음에 스타트업 다닐 때도 뭐가 갖춰진 환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뭐 월급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막 들어가자마자 뭐 일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제일 난이도 높은 공기관의 업무의 감독을 그냥 줘버리고, 맨날 가서 그 클라이언트가 막 저한테 종이 집어 던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 다시 주섬주섬 다시 줍고. 근데 저도 답답했을 것 같은 게 뭔 말을 하는지 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막 전화로 막 준공개 보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중간에 일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되게 간단한 문서거든요. 근데 그게 중공개인지 준공개인지 여인지 아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전화해서 다시 그 준공개가 준공개인가. 그러니까 그거 뭐 다시 물어볼 수준이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회사에서는 일손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맡기는 거야. 그냥 일단은 맡겨서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도 일을 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잘 끝났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결국엔 잘 됐어요. 결국엔 잘 됐고, 그래서 그 과정을 겪은 저에 대한 믿음은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해주신 말이기도 한데, 사람이 성공하려면 한 5개 정도의 그 실패 드래곤볼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경은님 축하합니다. 또 하나의 드래곤볼을 획득하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부터 사회생활 하면서 꽤 큰 드래곤볼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패의 드래곤볼을. 그래서 또 하나의 드래곤볼을 내가 획득했구나. 난 이제 성공하는 일밖에 안 남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눈물은 흘렸죠. 당연히 눈물도 흘리고 너무 포기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같이 했던 분들이 좀 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도망갈 줄 알았다고, 출근 안 할 줄 알았다고.
꿋꿋이 출근해서 이제 드래곤볼은 다 채웠고 나는 이제 그 용이 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어떤 위인전을 읽어봐도 그 실패의 드래곤볼 없이 잘 된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뭐 사회나 회사에서 평가가 어떻든 간에 그거에 자기의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고, 그냥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다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존재 가치는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무한인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누가 80만 원 받고 그 80만 원도 제대로 못 받던 사람이 막 그때 제 꿈이 연봉 5천만 원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월에 그 이상도 버니까 그 누가 말해줬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근데 그거 하나 딱 믿어준 게 제가 저를 그렇게 믿어줬던 거잖아요. 나는 그 정도 그릇이 되는 사람이다. 왜냐면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그 위치에 맞는 사람이 내가 되면은 사실 돈은 따라오는 거고, 제가 더 되고 싶었던 건 그냥 그 소득의 그릇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자기 그릇을 키우는 거에 그냥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물이 그냥 알아서 흘러 넘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우다 보면은. 약간 저는 그걸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업무 스킬이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제 업무를 대하는 아까 자부심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이게 약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해철 씨 마지막 강연을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의를 하러 갔는데 제가 얼마나 그럼 어렵겠어요. 24살인가 5살인가 그랬었는데, 진짜 대회의실에 열 몇 명이 있는데 이렇게 막 저랑 신해철 씨랑 이렇게 양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덜덜덜 떨면서 막 이 강연의 기획 의도는 하면서 막 엄청 막 어렵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막 일부러 전문가인 척 하면서 막 되게 힘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떨면서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신해철 씨가 저한테 감독님 말씀은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감독님.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약간 나는 감독이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김경원 감독이라는 걸로 존중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멋있는 척 했던 제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막 아는 척하고 전문가인 척 하려고 했던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막 떨면서 긴장해서 뭔가 척하지 않아도 존중해 주시는 그거를 받으면서 그냥 이 일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도 들고, 나도 이제 저분처럼 저렇게 해야겠다. 너무 겸손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일을 대하는 자부심도 들고, 또 제 일 상대방을 대할 때 너무 막 무게 잡지 말아야겠다. 무게 잡지 않고 그냥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이런 전반적인 게 그때 확 깨졌던 것 같아요. 원래 조그만 회사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총감독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직전에 담당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대기업에서 저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이것도 뭐 연출 감독, 총감독, 뭐 컨텐츠 기획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제가 원래 회사에서 하던 일들의 연장선이었어요. 지금도 되게 잘 나가시는 유명한 분이 제가 하던 행사의 출연진이었어요. 원래 출연진 분하고 약간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일하는 걸 봤는데 너무 괜찮게 잘 하는 것 같다. 뭐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막 건축팀이랑 뭐 안에 운영팀이랑 온갖 팀을 다 이제 부른 거죠. 그게 다 제 친구의 친구, 후배 이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바보같이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막 일을 했어가지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그렇게 막 일을 했는데, 그냥 갑자기 나가라던데요. 갑자기. 갑자기 나가라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나갔죠. 짐 싸들고. 그냥 드라마에서처럼 이렇게 이런데 이제 싸들고 나갔어요. 엄청 추웠거든요, 그때. 멘탈 나가고 힘들었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선택지가 있으면은 저 도망쳤을 텐데 저한테 선택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래,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자주 하지 말고 어떻게든 잘 된다. 난 어떻게든 잘 된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어떻게 책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냥 책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책이 답이다, 책밖에 답이 없다 얘기하는 거 이제 지겨우실 것 같은데 그때 뭘 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허락된 사치가 서점에서 무료로 읽게 해주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 광화문 교보문고 가면 엄청 큰 식탁 있잖아요. 책 살 돈도 없으니까 거기 좋은 자리 하나 잡아서 거기에 앉아서 읽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돈 없고 시간 없는데 어떡해요. 서점에서 무료로 보게 해주는 책밖에 없었고 뭐 도서관이나 이런 게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책 읽었죠. 내 사무실이나 내 가게 혹은 내가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 검색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를 그냥 다 가로막아 놨어. 그럼 내 가게 앞인데 당연히 빼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술을 알아야죠. 지금 이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런 마케팅 기술 하나 안 가지고 산다는 건 너무 모험이 아닌가? 왜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너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통제 가능성 밖에 있잖아요. 월가에서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도 예측 못하는 게 경제 상황인데 저 같은 사람도 배워서 바로 이렇게 실현될 수 있는 당장에 생계가 해결되고 현금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판매 기술, 마케팅 기술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직장인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정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아도 적자인 상품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본인의 가격 설정이나 본인이 지금 팔고 있는 아이템 자체가 너무 대체재가 많은 아이템인지 혹은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내 티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듣는 분들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이미 좀 잘 팔리고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게 오프라인 장사는 잘하는데 온라인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 자기 가게 앞에 누가 막 갑자기 차를 세워놨어. 그러면 당연히 차 빼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자기 가게 앞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다른 가게 간판을 걸어놨는데도 그거 빼라고 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 가만히 놔두는 거거든요. 그냥 네이버나 뭐 검색했을 때 보통 사람들 뭐 네이버에 뭐 정보 많이 찾잖아요. 근데 내 사무실이나 내 가게 혹은 내가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 검색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를 그냥 다 가로막아 놨어. 그럼 내 가게 앞인데 당연히 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을 알아야죠. 지금 이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런 마케팅 기술 하나 안 가지고 산다는 건 너무 모험이 아닌가? 왜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너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통제 가능성 밖에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게 뭐 월가에서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도 예측 못하는 게 경제 상황인데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배워서 바로 이렇게 실현될 수 있는 당장에 생계가 해결되고 현금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판매 기술, 저는 마케팅 기술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게 그냥 네이버 네이버가 지금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뭐 몇 년 뒤에는 뭐 엎어질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냥 글을 써서 그걸로 뭐 온라인 상에 내 간판을 가장 먼저 걸 수 있는 기술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직장인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네.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거 글 쓰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한 5줄 정도 써보는 거예요. 한 5줄 정도. 자, 글 쓰는 게 어려운 이유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하루에 그냥 5줄씩 그냥 쓰다가 한 달 정도만 그걸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내가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지, 무슨 글을 쓰고 싶은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판매하시는 분도 자기 거 판매하는 글쓰기 연습을 하루에 5줄씩만 그냥 계속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딱 잡혔을 때 이제 상위 노출이라는 걸 연습을 해보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냥. 이 딱 하루에 기적의 하루 5줄. 진짜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전업주부셨던 분도
근데 눈물 나요, 진짜. 남편분이 갑자기 장애인이 되셔가지고 막 돈 벌어야 돼서 찾아오셨어요. 그분도 진짜 하루에 5줄 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5줄 쓰면서 자기가 무슨 글을 쓸 때 가장 이입이 되고 잘하는지 찾아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3달 뒤에 네이버 메인에 막 뜨고 네이버 메인 한 번 뜨고 그 어려운 거를 2번 뜨고 3번 뜨고 그러고 상담가로 데뷔도 하고 작가도 되고 강사도 되고 그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부르시는 분들이 뭐 네이버 한물 갔어 뭐 요새는 뭐 틱톡이 핫하지 막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글쓰기로 시작하셔야 돼요. 글쓰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다가 플랫폼을 넓혀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초짜들이 하루에 딱 1~2시간 시간 낼 수 있으면서 바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소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네.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돈 쓰는 마케팅 절대 하지 마세요. 돈 쓰는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저는 이미 자본이 좀 충분한 상황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한테 뭐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있으니까 한 뭐 1, 200 정도는 좀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발 그 마음을 멈추고 일단은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작하자마자 막 검색 광고 넣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막 돌리고 하면은 노출수라는 게 나오는데 노출수는 실제 구매랑 크게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전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본기를 연습을 해야 돼요. 내 고객에 대한 이해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객이라면 나를 왜 구매해야 되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히 스스로 일단 답을 찾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본인이 이제 좀 배우던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조금씩 정말 소액 아니면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한다거나 팔로우 사지 마시고 그리고 뭐 블로그를 써보신다거나 저는 이제 블로그로 효과를 많이 봤다 보니까 사실 3개 채널 중에 제일 쉬운 게 저는 블로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인스타그램은 좀 예쁘게 하기도 해야 되고 뭐 유튜브는 영상이고 편집이고 막 이러는데 블로그는 써서 그냥 진짜 글만 이렇게 쓰면 되는데 글 못 쓰는 사람은 또 없고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고객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고객이라면은 내 걸 왜 사야 되지? 보통은 다 그래요. 내가 100만 원 있는데 무슨 마케팅을 하지? 내가 이거를 50개를 팔고 싶은데 어떻게 팔아야 되지? 내 목표는 이건데 이 목표에 어떻게 도달하지? 라고 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냥 내 고객이 나를 왜 사야 되지? 내 고객이 이 가격을 냈고 내 걸 왜 사야 되지? 정확하게 누가 들어도 설득이 되게 스스로 좀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저는 이제 블로그를 추천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걸 왜 사야 되는지 저는 이거를 2가지로 그러니까 실력과 진정성 이거 2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그러니까 실력이나 품질이 좋으니까 혹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누가 들어도 설득이 될 만큼 그렇게 쓰면은 화려한 글쓰기 실력이 없어도 그게 일단은 정리가 돼 있는 게 마케팅의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리 안 하고 그냥 냅다 돈부터 쓰는 거는 정말로 땅바닥에 돈을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저도 그런 욕구에 그런 욕심에 막 현혹이 막 돼요. 그냥 그냥 광고 돌려버릴까? 막 이러는데 그냥 많은 사람이 노출은 되겠지만 사실 광고 클릭하세요? 클릭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클릭도 안 하는 광고를 막 돌리기 위해서 혹은 클릭하고 들어가도 구매하세요? 잘 안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막 이제 돌리는 거잖아요. 잘 되는 회사들은 잘 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업자분들 그리고 지금 뭐 마케터 분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내 목표에 완전히 매몰이 돼 있어서 내 목표가 이거니까 여기까지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변호사 마케팅 할 때 의뢰인 빙의해가지고 온갖 다 전화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그 하고 많은 선택지 중에 왜 나를 선택해야 되지?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약간 심리 관련한 거? 저는 어차피 마케팅이 고객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글쓰기, 뭐 화술, 뭐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는데 본질은 좀 심리인 것 같고, 그럼 그 심리 중에서 판매에 관련한 심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게 뭐 시중에 그런 걸 이제 완벽하게 좀 정리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막 정리를 했어요. 이거를 막 제가 막 판매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저 혼자서 막 그냥 기록하고 정리해 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수업 자료로 쓰고 있는데,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제가 조그맣게 좀 정리해가지고 링크 달아줄 테니까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고,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고객의 마음을 얻는 방법인데, 고객 심리 중에서 판매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 선정 자체가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리고 얼마에 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계속 사고 싶게 만들 것인가? 이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선순환을 돌려야 되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논덩이지만 이게 돌아가면서 스노우볼이 될 수 있게 초반 세팅을 그렇게 잘 해두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하는 일 너무 좋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저는 그리고 또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질 않아요. 이게 소수만 심지어 면접 보고 뽑아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정말 좀 자신 있다 생각되는 사람만 면접에서 합격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만 함께 이제 해서 이렇게 또 오래 가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분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 그리고 또 전문직 마케팅을 했다 보니까 의사 변호사님들 만날 때도 많은데, 나의 지긋한 이제 뭐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변호사님들이 뭐 다른 어떤 마케팅 때문에 저랑 얘기를 할 때 그 초롱초롱한 눈빛.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뭐 백수라도, 전업주부라도 자기 성장을 위해서 대화를 할 때 밝혀나는 그 눈빛이 좋아요. 그래서 이 스터디원 같은 채널에서는 이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고, 사실은 저는 이제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 과정을 어떻게든 둘이서 이인삼각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요. 그래서 뭔가 원하는 걸 막 이뤘을 때 너무너무 즐겁고, 제 강점에 절친이 있다 했잖아요. 그냥 저는 같이 하는 이제 수강생 분들이랑 절친이 됐다는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처럼 계속 제가 계속 그분들에게 어쨌든 제 생업으로 이 일을 하려면은 저는 계속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제가 계속 발전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또 하거든요. 완전히 또 새로운 제가 대학원에 지원을 해가지고 또 완전 제가 하지 않던 공부를 또 하게 되거든요. 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선 또 다른 환경에 저를 또 집어넣기 위해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배워보려고요. 네. 그래서 막 MBA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진짜 학문적인 걸 공부하러 가요.